평균과 가능성 단원입니다. 자,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균이라는 것은 각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을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값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평균 뭔지 알겠는데 이미 막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뿌나 친구가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읽은 책의 권수를 표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자, 3월에는 너무 바빴나 봐요. 책을 1권, 4월에 5권, 5월에 4권, 6월에는 6권이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뿌나가 친구들한테 야, 나는 한 달에 책 6권씩 읽어 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또는 나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1권밖에 못 읽어 라고 하기에도 좀 그쵸? 맞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뿌나가 읽은 책을 모두 더해서 여기 나오는 그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은 달이 3월부터 6월까지 4달 동안 읽은 거잖아요. 그 자료의 수로 나누면 값을 고르게 만든 게 구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뿌나가 한 달에 읽은 평균 책의 권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4달 동안 읽은 게 3월에 1권, 4월에 5권, 5월에 4권, 6월에 6권, 그리고 나누기 3, 4, 5, 6 해가지고 4달 동안이네요. 자, 그러면 총 읽은 책은 16권이고 나누기 4 하면 그렇죠. 한 달에 평균 4권씩 책을 읽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뿌나가 매달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내는 대표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에 뿌나네 모둠이 받은 칭찬 스티커 수가 학생별로 몇 개씩 칭찬 스티커를 받았는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뿌나네 모둠이 받은 한 사람당의 평균 스티커 개수를 칭찬 스티커 개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각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해서 평균을 구해 볼 수 있어요. 자, 각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해서 평균을 구하려면 일단 친구들의 칭찬 스티커 개수를 보고 평균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뿌나가 9개, 뿌순이가 8개, 뿌영이가 7개, 뿌선이가 8개네요. 그러면 대체로 친구들이 제일 적은 7개를 평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일 많은 9개를 평균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값으로 평균은 한 8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후에는 친구들의 칭찬 스티커를 가지고 평균 8개가 될 수 있게끔 수를 짝을 지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제일 많이 받은 뿌나 9개랑 제일 적게 받은 뿌영이 7개를 짝을 지어서 뿌나가 뿌영이에게 스티커 한 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뿌나, 뿌순이, 뿌영이, 뿌선이 모두 스티커 개수가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8개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평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입니다.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 자료의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받은 스티커 수의 평균은 자, 받은 걸 일단 모두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개, 8개, 7개, 8개를 다 더해서 친구가 4명이니까 나누기 4 해주면 그쵸? 32 나누기 4가 되고요. 그러면 다 나눠주면 8이 되네요. 아, 그래서 받은 스티커 수의 평균은 8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균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단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평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와 나 두 모둠이 있고요. 모둠별로 학생 수랑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구술 개수를 표로 나타냈어요. 자, 그럼 이때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구술 수가 더 많은 모둠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 모둠은 학생이 4명이고요. 4명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구술이 다 합해서 20개예요. 그리고 나 모둠은 학생이 5명이고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구술을 다 합하면 30개입니다. 30개예요. 자, 그러면 나 모둠은 30개니까 그냥 나 모둠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되나요? 그쵸. 지금 구술 개수도 다르지만 학생 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우리는 평균을 구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학생 한 사람당 구술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평균을 먼저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가 모둠의 구술수의 평균은 구술이 20개, 학생이 4명이니까 그쵸? 한 사람당 평균 5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나 모둠의 구술수의 평균은 구술이 30개, 학생이 5명이니까 한 사람당 6개씩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구술수가 더 많은 모둠은 그렇죠. 나 모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의 수가 서로 다를 때는 평균을 구해서 비교해 주면 보다 알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평균을 이용해서 모르는 자료의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표에 보니까 뿐안의 모둠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수의 평균 권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 아니고 한 사람당 읽은 책의 권수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뿌영이는 몇 권을 읽었는지 표에 나와 있질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평균을 이용해서 뿌영이가 몇 권 읽었는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뿐안의 모둠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수의 평균이 5권이래요. 그리고 뿐안은 3권, 뿌순이는 6권, 뿌선이는 5권을 읽었네요. 자, 그러면 뿌영이가 몇 권 읽었는지 어떻게 구해야 할까? 자, 일단 모둠 학생들이 읽은 책은 모두 몇 권인지 그 합을 좀 구해 볼 겁니다. 자, 근데 뿌영이 몇 권 읽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을 구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평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읽은 책의 수의 평균 곱하기 학생 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한 사람당 5권씩 읽었다라고 평균이 구해져 있는 거잖아요. 모두 똑같이 5권을 읽은 건 아니어도 평균적으로 다 5권을 읽었다니까 평균 곱하기 학생 수를 해주면 4명의 친구들이 읽은 책을 모두 더하면 20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다. 이제 뿌영이가 읽은 책의 권수는 그렇죠. 20권에서 다른 친구들이 읽은 책의 권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뿌영이가 읽은 책의 수는
4명 친구들이 읽은 책의 수의 합 20권에서 다른 친구들이 읽은 3권, 6권, 5권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에서 14를 빼니까 6. 뿌영이는 그치 6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평균에 대해서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평균을 이용해서 모르는 부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